아빠랑 놀자. 괴담 방송. 이번 방송 주제는 바로 서인도 제도에 위치한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 섬. 1994년 어느 날 밤, 강한 바람에 열린 문을 닫기 위해 농장 주인은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농장 주인. 정체 모를 의문의 존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정체 모를 의문의 존재에 대한 공포는 푸에르토리코 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의문의 존재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은 사람이 아닌 마을에서 기르는 가축들이었습니다. 섬 전역에서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연쇄적으로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죽어나간 가축들에게는 똑같은 공통점이 발견됐는데, 목 부위에 작은 2개에서 3개의 구멍이 나 있었고 혈액이 모두 빠져나가 메마른 상태의 사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가축살해 사건은 마을에서 사육하는 염소 닭개 소들에게 일어났으며 그 피해 건수는 푸에르토리코 섬에서만 수십여 건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 가축들을 흡혈해 살해한 것일까에 대해 궁금해했고 그 존재에 대한 공포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사람들은 가축들의 피를 빨아마시는 이 의문의 존재를 가리켜 추파카브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어로 빨다를 뜻하는 추파와 염소를 뜻하는 카브라를 합쳐 염소 피를 빨아먹는 괴물이라는 뜻의 추파카브라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축을 흡혈해 살해하는 추파카브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당시 추파카브라를 목격했던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추파카브라는 온몸에 털이 나 있었으며 키는 1m 내외, 새빨간 두 눈과 날카로운 2개의 송곳니, 그리고 머리부터 등 뒤까지 가시처럼 뾰족한 돌기들이 돋아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등에 날개가 달려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자들이 말한 추파카브라의 모습이 수천 년 전 고대의 마야인들이 돌에 새겨둔 괴물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마야인들은 그 괴물을 케툰이라고 불렀는데, 2발로 걸어다니는 반은 인간 반은 새의 모습을 한 반인반족 괴물로 사람들이 제물로 바치는 가축의 피를 먹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추파카브라를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피해 현장들에서 그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하자 살해된 가축들은 들개나 하이에나 같은 맹수들에 의해 습격받은 것이라고 결론 내리며 수사를 종결시킵니다. 그런데 당시 수의사였던 칼 리오스 소토 박사는 가축 흡혈 사건의 주범은 사람들이 추파카브라라고 부르는 의문의 존재가 맞으며 추파카브라는 보통의 맹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 근거로 가축들의 사체에는 맹수가 남긴 흔적이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살해된 가축들에게는 목에 난 2-3개의 작은 구멍 외에는 맹수에게 물어뜯기거나 긁힌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흡혈구멍의 단면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가축들의 목에 난 동그란 흡혈구멍들의 단면이 아주 매끈하며 흡혈구멍 주변의 염증 반응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맹수에 의해 만들어진 상처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특이한 살해 방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가축들은 모두 어김없이 피가 모두 빨려나가 메마른 상태로 죽어 있었는데, 지구상에 현존하는 그 어떤 맹수도 오로지 피만 빨아먹는 특징을 가진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 리오스 소토 박사는 추파카브라를 맹수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추파카브라의 정체에 대한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되게 됩니다. 바로 추파카브라가 외계에서 온 생명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UFO 전문가 바르질리오 산체스 박사는 추파카브라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외계 생명체라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가축 흡혈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모두 UFO가 자주 출몰했던 곳이었으며, UFO가 목격됐을 때마다 추파카브라에 대한 제보도 같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추파카브라가 맹수, 외계 생명체, 전설 속 괴물의 재림이라는 등 여러가지 주장들이 생겨나며 더욱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시작된 가축 흡혈 사건은 동일한 방식으로 점차 남미 아시아를 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발생하며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전세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추파카브라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더욱더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때 언론으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추파카브라에 대해 연구해오던 칠레의 한 학자였습니다. 한때 학자는 가축 살해 사건 장소에서 경찰과 함께 현장 조사를 했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한 가지 기밀사항을 알게 됩니다. 기밀사항은 바로 추파카브라를 목격했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추파카브라를 향해 돌을 던졌을 때 돌에 맞고 오세틴 추파카브라의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추파카브라의 피가 사람도 동물도 아닌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괴생명체의 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혈액 검사 결과를 푸에르토리코에 주둔하던 미군 연구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미군 연구소로부터 해당 결과에 대해 절대 누설하지 말라는 기밀 유지 문서를 접수받게 됩니다. 그러자 경찰은 이후 가축 살해 사건을 맹수에 의한 습격으로 단정지으며 신속하게 종결시키게 됩니다. 이에 뭔가 수상쩍음을 느꼈던 칠레학자는 비밀리에 추파카브라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연구했던 내용을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하게 됩니다. 그는 가축 살해 사건이 1994년에 남미에서 수많은 가축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기밀사항으로 사건을 종결한 이유에는 분명 무언가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추파카브라가 미군의 복제 실험으로 만들어진 돌연변이일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1980년대 푸에르토리코 섬의 비밀리에 들어선 미군의 유전공학연구소가 만들어졌는데 연구소가 생겨난 직후부터 푸에르토리코에 추파카브라가 출몰하기 시작했고 이후 세계 각지로 번져나가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추파카브라의 혈액 검사를 미군에서 기밀사항으로 붙인 까닭을 알아내기 위해 몰래 그 뒷배경을 조사했었는데 당시 유전공학연구소에서 다양한 복제 연구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이유에서 추파카브라가 미군이 유전자 복제 연구를 하다가 실수로 만들어진 괴생명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그의 주장에 미군 유전공학연구소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해오고 있습니다. 과연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목격되고 있는 추파카브라의 정체는 진짜로 무엇일까요? 정말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생명체일까요? 아니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외계에서 온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생명체 또는 고대 전설 속에 존재해오던 동물이 실제로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었던 것이 맞는 걸까요? 여러 주장들과 가설들이 존재하지만 그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 정체불명의 생명체 추파카브라는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계속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꾸준히 등장하며 추파카브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괴담방송 2화 추파카브라 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